한국 무기요. 우리 독일 기술이 없으면 그냥 고철덩어리 아닙니까? 12초. 단 12초였습니다. 독일이 22년간 쌓아온 기술 자존심이 한국에게 처참히 무너진 시간 말입니다. 중동 국가들 중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UAE, 아랍에미리트, 중동의 맹주라고 불리는 어마어마한 나라죠. 그런데 얼마 전 이 나라가 한국에게 연합훈련을 요청해왔습니다. 한국이 중동 국가와 연합훈련이라? 네, 흔치 않는 일입니다.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이건 작전이었습니다. 한국 무기를 구매하기 위한 작전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독일이 갑자기 한국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건 우리 독일의 기술이다. 우리 허락 없이는 한국은 절대 다른 나라에 무기를 팔 수 없다. 이봐요, 독일.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우리 무기를 판다는데 당신들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말아야. 그래요, 독일. 당신들 기술 좋은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우리 한국은 독일에게 충분한 기회를 줬습니다. 그걸 거부하고 한국을 무시한 걸 벌써 잊으신 겁니까? 그러자 독일은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차콜 차관!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독일 국방부 회의실에 국방장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 무기에 우리 독일 기술을 빼면 고철덩어리 아닙니까? 우리 허락 없이는 절대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 없습니다. 국방장관 클라우스 밀러의 얼굴이 붉어졌죠. 저는 차콜 슈바이처, 독일 연방 국방부 기술 담당 차관입니다. 22년간 이 자리에 있으면서 이런 격한 반응은 처음 봤습니다. 회의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12명의 고위 관료들이 둘러앉은 타원형 테이블 위로 UAE 정보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죠. 두꺼운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베를린의 차가운 햇살이 서류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장관님, 하지만 한국의 기술 수준이 예전과는. 차관님, 장관이 제 말을 칼같이 끊었습니다. 지금 우리 기술이 한국보다 못하단 말입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독일이에요, 독일.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나라란 말입니다. 그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쾅 하고 내리쳤습니다. 물컵이 덜컹거리며 물이 튀었죠. 참석자들이 움찔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었고 모든 참모들이 고개를 숙였죠. 하지만 저는 몇 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창원의 K9 자주포 공장에서 본 그 장면들이요. 그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한국 엔지니어 김상현 박사와 나눈 대화가 말입니다. 차관님, 우리는 언젠가 독자 기술로 세계 시장에 나갈 겁니다. 아하, 김 박사님.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파워팩은 워낙 복잡한 기술이라서요. 그때 김 박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뭔가를 증명하려는 사람의 눈빛이었죠. 지켜보세요. 우리는 반드시 해낼 겁니다. 그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우리 기술 없이 뭘 할 수 있겠어? 기술국장 하인츠 바그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MTU 파워팩이 없으면 전차가 움직이기나 하나요? 엔진, 변속기, 냉각 시스템 모든 게 우리 기술인데 말이에요. 외교 담당 차관 요하네스 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기다리면 무릎 꿇고 올 겁니다. 항상 그래왔잖아요. 다른 참모들도 동조했습니다. 그런데 저만 왠지 불안했습니다. 그 당시 한국 엔지니어들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사건의 발단은 이랬습니다. 어젯밤 11시 30분 연방정보청에서 긴급 보고가 올라온 거였습니다. UAE가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 도입을 본격 검토한다는 첩보였죠. 그들이 감히 중동에 무기를 팔겠다고요? 외교 담당 차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파워팩은 우리 MTU 제품입니다. 변속기, 엔진, 냉각 시스템, 제어 컴퓨터까지 모든 게 독일 기술입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하면 끝이죠. 장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조립만 하는 나라입니다. 마치 자동차 공장처럼 말이죠. 핵심 기술은 모두 우리 것이니까 걱정할 게 없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장관님, 혹시 모르니 한국 측과 먼저 대화를 시도해보는 게 어떨까요? 며칠 전 제가 한국에 출장 갔을 때 봤는데 그들의 기술 발전 속도가 상당했거든요. 특히 자동화 시스템이나
대화요? 장관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차관님, 설마 한국이 우리 기술을 따라잡았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우리가 왜 그들과 대화를 해야 하죠? 우리가 기술을 주지 않으면 그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게 현실입니다. 기술국장이 거들었습니다. 차관님도 너무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파워팩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최소 10년은 걸립니다. 그것도 우리 수준의 기술력이 있어야 가능하고요. 회의실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든 참모들이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저만 빼고요. 좋습니다. 결정했습니다. 장관이 일어서며 선언했습니다. 파워팩 수출 금지, 기술 지원 중단, 부품 공급도 전면 스톱, 정비 지원도 끊어버립시다. 한국이 어디 한번 해보라고 하세요? 찬성. 당연한 조치입니다. 한국이 며칠 안에 사과하러 올 겁니다. 우리 없이는 하루도 못 버틸걸요. 회의는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모두가 만족스러워했죠. 한국을 완전히 굴복시킬 수 있다고 확신했거든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한국에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보통이라면 벌써 사정하러 왔을 텐데 말이죠. 차관님, 한국 반응이 이상합니다. 정보 담당관 마르쿠스 슈미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상하다고요? 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창원과 구미 방산 공장 가동률이 120%로 올라갔다는 보고도 있고요. 가동률이 올라갔다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우리가 기술 지원을 끊었는데 생산량이 늘어났다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그러나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도 한국은 계속 조용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이상한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차관님, 긴급보고입니다. 참모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UAE에서 한국에 합동훈련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훈련이라고요? 무슨 훈련 말입니까? 사막지형 전차 훈련이라고 하는데 규모가 심상치 않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는 순간 입이 벌어졌습니다. K2 전차 12대, K9 자주포 18문, 천궁 대공 시스템, 천무 다연장 로켓, 그리고 각종 지원 장비까지. 이게 훈련이라고요? 이건 거의 무기박람회 규모지 않습니까? 더 충격적인 건 참가자 명단이었습니다. UAE 왕세자 모하메드 빈 자예드, 방산청장 알 마즈루이, 육군 참모총장, 그리고 사우디, 카타르, 쿠웨이트에서 온 군사관찰단까지. 차관님, 이거 완전히 한국 무기를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이건 훈련이 아닙니다. 이건 쇼케이스입니다. 며칠 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차관님, 한국이 천자봉함에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문제는 이겁니다. 참모가 보여준 위성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한 줄로 완벽하게 늘어선 K2 전차들, 정확히 50m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햇빛에 반사되는 장갑이 마치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그리고 그 앞에는 저기 UAE 고위 장성들이 메모하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장성들이 전차를 하나하나 돌아다니며 뭔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습니다. 어떤 장성은 전차 포탑에 손을 얹고 감탄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마치 고급 승용차를 구경하는 손님처럼 말이죠. 이건 완전한 쇼케이스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훈련 병사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장비만 와서 전시되어 있습니다. 마치 전시장 같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UAE를 위한 맞춤형 무기 시연회였던 거죠.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차관님, 대단히 긴급한 상황입니다. 기술 분석관 디터 호프만이 얼굴이 하얗게 질린 차에 뛰어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분석 보고서를 들고 있었죠.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K2 전차 엔진음을 정밀 분석했는데 이게 우리 MTU가 아닙니다. 세상이 정지된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주파수 분석, 진동 패턴, 변소금, 배기음까지 모든 걸 분석했습니다. 저건 완전히 다른 파워팩입니다. 저는 경악했습니다. 확실합니까? 200% 확실합니다. 독일제라면 특유의 MTU 비월2 디젤 사운드가 나와야 하는데 저건 전혀 다른 엔진음입니다. 심지어 변속 패턴도 우리 거보다 더 부드럽습니다. 저는 즉시 베를린에 긴급 연락을 했습니다. 긴급 보고 드립니다. 한국이 독자 파워팩으로 전차를 실전 배치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10초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답변은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다시 확인해봐. 영상과 음성 분석 자료를 지금 즉시 보내드리겠습니다. 30분 후 베를린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슈바이처 차관, 장관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힘이 없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확실한 겁니까? 네, 100% 확실합니다. 그들이 우리 기술 없이 완전히 새로운 파워팩을 개발해낸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막은 건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 긴급 회의를 소집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독일의 하늘이 유난히 어둡게 보였습니다. 22년간 이 자리에서 쌓아온 모든 확신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그때 김 박사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지켜보세요. 우리는 반드시 해낼 겁니다. 그들이 해냈구나. 정말로 해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막는 동안 한국은 우리를 뛰어넘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걸해야 할 차례라는 것도 말이죠. 훈련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는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차관님, 큰일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보 담당관이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죠. 무슨 일인가요? UAE 방산청장이 훈련장에서 바로 한국 측과 비공식 미팅을 가졌습니다. 저는 커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상황이 심각해 보였거든요. 비공식 미팅이라고요? 네, 훈련 종료 1시간 후에 바로 진행됐습니다. 천자봉암 VIP 텐트에서 2시간 동안 계속됐죠. 이건 말이 안 됐습니다. 보통 군사훈련이 끝나면 의례적인 인사만 하고 헤어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비공식 미팅이라니요? 누가 참석했습니까? UAE 측에서는 방산청장 알마즈루이, 육군 참모차장,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요. 정보 담당관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왕세자 직속 군사고문까지 참석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왕세자 직속 군사고문이 나왔다는 건 이미 최고위층 결정이 내려졌다는 뜻이었거든요. 한국 측은 누가 나왔나요? 한국 육군 무기운영사령관, 방산업체 임원들, 그리고 국방부 해외협력관까지 참석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계약 논의 테이블이었습니다. 미팅 내용은 파악했습니까? 정보 담당관이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UAE 측에서 K2ME 전차 80대, K9 천동 자주포 120문, 청웅2 방공 시스템 6개, 대대분 도입 의향을 명확히 표명했습니다. 제가 그 숫자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80대, 120문 6개 대대분. 이건 단순한 구매가 아니었습니다. UAE 전체 기갑 전력을 한국산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였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UAE 방산청장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정보 담당관이 목소리를 더욱 낮췄습니다. 이건 우리 왕세자가 직접 검토한 리스트다. 가격과 일정만 맞으면 즉시 계약 진행하겠다. 우리는 이미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이미 다 정해진 수순이었습니다. 훈련은 핑계였고 진짜 목적은 한국 무기 쇼핑이었던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UAE 군사고문이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본 전차 중에서 사막 환경에 가장 적합한 것 같다. 독일제보다 조용하고 미국제보다 정교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우리 기술을 직접 비교 평가한 거였습니다. 즉시 베를린에 보고했습니다. 긴급 보고 드립니다. UAE가 한국과 본격적인 무기 거래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30분 후 국방부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한국 무기를 사겠다는 겁니까? 장관의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들렸습니다. 네, 그것도 대규모로 말입니다. UAE 전체 기갑 전력을 바꾸려는 것 같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파워팩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가능하죠? 장관님, 그게 문제입니다. 한국이 독자 파워팩 개발에 성공한 것 같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즉시 회의를 소집하겠습니다. 2시간 후 베를린에서 긴급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장관을 비롯해 모든 고위 관료들이 참석했습니다. 화면 속 그들의 표정이 모두 어두웠죠.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UAE가 한국과 공식적인 무기 도입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계약 규모는 약 150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150억 달러면 우리가 중동에서 한 해 동안 올리는 방산 수출액과 맞먹는 규모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사우디와 카타르에서도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기술국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사우디와 카타르도 말입니까? 네, UAE 내부 소식이 새어나간 것 같습니다. 사우디 왕실 고문이 우리도 한국 무기를 검토해보자. UAE가 선택했다면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장관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이게 뭔 상황입니까? 중동 전체가 한국 무기로 갈아타겠다는 겁니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카타르 국방장관도 한국의 방공 시스템을 직접 보고 싶다. 실전 배치된 천공 시스템을 실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화면 속 참모들의 얼굴이 하나둘씩 굳어가는 게 보였죠. 그때 외교 담당 차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차관님, 우리가 한국에 직접 항의해보는 게 어떨까요? 기존 기술 협약 위반이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장관이 즉시 동의했습니다. 한국에 연락해서 이게 무슨 짓인지 당장 따져보십시오. 우리와의 협약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입니다. 다음 날 독일 외교부를 통해 한국에 강력한 공식 항의가 들어갔습니다. 한국이 기존 기술 협약을 일방적으로 위반하고 독일의 동의 없이 중동에 무기를 수출하려 한다. 이는 양국 간 기술 파트너십과 신뢰를 저버리는 배신 행위다. 하지만 한국의 답변은 우리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3일 후 한국 국방부에서 공식 답변이 왔습니다. 한국 육군 무기운영사령관이 직접 독일 대사관에 와서 전달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만든 파워팩을 달고 수출하는데 독일이 왜 간섭합니까? 저는 그 보고를 받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답변했다고요? 우리가 만든 파워팩이라고 명확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정보 담당관이 메모를 읽어줬습니다. 기술 협약은 독일 기술을 사용할 때의 얘기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 기술입니다. 우리가 직접 설계하고 우리가 직접 제작한 파워팩입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장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독자적으로 파워팩을 만들어냈다는 겁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독일이 기술 지원을 중단해준 덕분에 더 좋은 파워팩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화상회의 화면 속에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막으려고 한 모든 조치들이 오히려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였거든요. 기술국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압박이 다 무의미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씁쓸하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 무엇입니까? 한국 무기운영사령관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 말을 전하는 게 너무 괴로웠거든요. 앞으로는 독일의 승인이나 허가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일보다 더 좋은 무기를 만들어서 세계에 공급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장관이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건 완전한 독립선언입니다. 며칠 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차관님, 사우디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무슨 성명입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의 K-무기 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는 중동 지역 안보 강화를 위한 전략적 결정이며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카타르도 뒤따랐습니다. 카타르는 한국과의 포괄적 방산 협력을 통해 국방력을 현대화할 계획이다 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대세가 바뀐 거였습니다. 중동 전체가 한국 무기로 갈아타기 시작한 거죠.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들어온 보고였습니다. 차관님, 이제 유럽에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럽도 말입니까? 네, 폴란드 국방부에서 K2 전차 성능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핀란드, 루마니아, 심지어 체코에서도 비슷한 문의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독일 무기보다 가성비가 좋고 이미 실전에서 성능이 검증됐다. 중동에서 인정받은 무기라면 우리도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고 하더군요. 이제 유럽까지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22년간 독일 기술의 우수성을 믿어왔는데 이제 다른 나라들이 우리 대신 한국을 선택하고 있다는 걸요. 그때 창원에서 김상현 박사가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차관님,
우리는 언젠가 독자 기술로 세계 시장에 나갈 겁니다. 그때가 되면 독일도 우리를 인정하게 될 거입니다. 그때는 그냥 젊은 엔지니어의 패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건 예언이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해냈습니다. 우리가 막으려 했던 그 모든 노력이 오히려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우리의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계가 한국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구경꾼이 됐습니다. 한국이 주연이고 우리는 그저 과거의 사람들이 됐습니다. 차관님, 한국이 실전 시연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실전 시연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UAE 사막 한가운데서 K2ME 전차 고열 주행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보 담당관이 급하게 보여준 실시간 위성 영상을 보는 순간 저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49도 폭염 속에서 K2ME 전차가 사막을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모래먼지를 일으키며 돌진하는 모습이 마치 거대한 철마 같았습니다. 49도라고요? 그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네, 현지 기온입니다. 그런데 저 전차가 벌써 8시간째 멈추지 않고 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49도 사막에서 8시간 연속 주행이라니 이건 독일 전차도 쉽게 견디기 어려운 극한 조건이었거든요. 냉각 시스템의 이상은요? 냉각 시스템이 멀쩡할 리가 없었을 텐데요. 그게 놀라운데요. 열화상 카메라로 봐도 과열 징후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엔진 온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화면 속 전차는 계속 달리고 있었습니다. 급경사를 오르고 모래 언덕을 넘나들면서도 속도가 전혀 떨어지지 않았죠. 마치 평지를 달리는 것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저기 UAE 기술 장교들이 보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정말로 UAE 군 관계자들이 그늘막 아래서 망원경과 각종 측정 장비를 들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감탄과 놀라움이 뒤섞인 얼굴들이었습니다. 몇 시간 후 더 구체적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차관님, UAE 기술 장교들의 반응이 예상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어떤 반응인지 말해보십시오. 우리가 봐온 어느 전차보다 조용하고 매끄럽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변속 반응이 독일체보다 빠르다. 기어 체인지할 때 충격이 거의 없다. 이건 마치 자동차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우리 기술과 직접 비교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불리하게 말이죠. 또 다른 평가도 있습니다. 계속 말해보십시오. UAE 기갑 전문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엔진음이 완전히 다르다. 독일제는 좀 더 거칠고 무거웠는데 이건 부드럽고 정밀하다. 마치 정밀 기계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이건 기술적으로 상당한 발전을 의미했습니다. 엔진음이 부드럽다는 건 진동 제어와 소음 차단 기술이 우수하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증언이 있습니다. 전차 시동을 걸어보라고 하더니 UAE 장교 한 명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건 전차가 아니라 고급 승용차 시동음 같다.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나? 라고 했습니다. 저는 문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파워팩의 정밀도가 우리 예상보다 훨씬 높다는 의미였죠.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차관님, 장갑 열전도 테스트도 실시했습니다. 열전도 테스트 말입니까? 네, 49도 외부 온도에서 전차 내부 온도를 측정했는데 놀랍게도 26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26도라고요?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저희도 믿기 어려웠는데 UAE 측에서 직접 측정한 결과입니다. 독일제 전차는 보통 35도까지 올라가는데 말이죠. 이건 냉각 시스템뿐만 아니라 단열 기술까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는 의미였습니다. 그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차관님, 이번엔 K9 천동 자주포 시연을 시작했습니다. 자주포 시연이군요. 네, 그런데 이게 보통 자주포가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무기입니다. 전송된 영상을 보는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K9 천동이 목표물을 향해 포를 쏘는 순간 자동으로 다음 포탄이 장전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개입 없이 기계가 알아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SF 영화 같았죠. 저건 AI 화력 통제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만 맞습니다. 자동 재장전 속도가 기존보다 30% 빨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정확도입니다. 화면 속에서 K9이 연속으로 포를 쏘고 있었습니다. 한 발 쏘고
자동 재장전 또 한 발, 마치 로봇처럼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그리고 모든 포탄이 정확히 목표물을 맞히고 있었죠. 명중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98%입니다. 중거리 목표물 50개 중 409개를 정확히 맞췄습니다. 뭐라고요? 와, 98% 이건 거의 완벽한 수준이었습니다. 우리 독일 자주포도 이 정도 명중률은 어려웠습니다. UAE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압도됐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정보 담당관이 흥미로운 표정을 지어 보이며 이어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상상한 자주포를 완전히 뛰어넘는 시스템이다. 이건 미래형 무기다. 아니, 미래가 현재가 된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더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차관님,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독일 무관팀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우리 무관들이 거기 있었다고요? 네. UAE에 파견된 독일 군사 관찰단이 시연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좀 충격적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처음엔 믿기지 않는다고 계속 중얼거렸다는군요. 그런데 시연이 끝나고 나서 한 무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보 담당관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건 우리가 아는 한국 기술이 아니다. 완전히 다른 레벨이다. 우리가 10년 뒤에나 가능할 기술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 기술자들마저 한국의 발전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었거든요. 더 있습니다.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독일 무관 한 명이 UAE 장교에게 조용히 물어봤다고 합니다. 혹시 저 자주포 기술을 독일도 볼 수 있을까요? 라고 말이죠.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우리가 한국 기술을 구걸하는 상황이 된 거였습니다. 며칠 후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차관님, 중동 언론에서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아랍 최대 방송국 알자질에서 1시간짜리 특집 방송을 했습니다. 제목이 한국 기술, 유럽을 능가하다. 새로운 군사 강국의 등장입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그들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의 K2ME 전차와 K9 자주포는 중동, 사막 환경에서 기존 유럽제 무기를 완전히 압도하는 성능을 보였다. 특히 고열 환경에서의 안정성과 정밀도는 현재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언론까지 나섰습니다. 한국 기술이 유럽을 넘어섰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거죠. 더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말해보십시오. 방송에서 군사 전문가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미국, 러시아와 함께 세계 3대 무기 강국이 됐다. 독일, 프랑스 같은 전통 강국들은 이제 2류로 밀려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2류로 밀려났다니. 그리고 UAE 국방부에서 시연 영상 클립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사전 승인을 받고 말이죠. 그럼 이제 전 세계가 다 보게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본 다른 나라들도 줄줄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보 담당관이 새로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에서도 한국 무기 성능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 우리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요청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제 동남아시아까지 확산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싱가포르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정보 담당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국 무기는 이제 세계 표준이 됐다. 앞으로 모든 무기는 한국 기준으로 평가될 것이다. 우리도 그 표준을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계 표준, 이제 한국이 기준이 됐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때 베를린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차관님, 장관님이 즉시 귀국하라고 하십니다. 무슨 급한 일입니까? 에나토 회의에서 한국 무기 문제가 정식 안건으로 거론됐다고 합니다. 독일의 공식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하시네요. 저는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죠. 22년간 독일 기술의 우수성을 당연하게 여겨왔는데 이제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기준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베를린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국방부로 직행했습니다. 차관님, 어서 오십시오.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장관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많이 늙어 보였죠. 불과 몇 주 만에 10년은 더 늙은 것 같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입니까? 에나토 기술위원회에서 한국 무기를 차세대 표준 무기로 분류하자는 제안이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프랑스, 영국, 심지어 미국까지 찬성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실전에서 검증됐으니 나토도 참고해야 한다고 하면서 말이죠. 이제 나토까지
우리 동맹국들조차 한국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 무슨 문제입니까? 우리 방산업체들이 연달아 주문 취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제가 더 성능이 좋고 가격도 저렴하다는 이유로 말이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패러다임의 변화였죠. 한국이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고 세계가 그 기준을 따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모래 위를 달리는 그 전차는 마치 사막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였습니다. 나는 엔진음을 듣는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독일이 만든 게 아니야. 화력 통제 시스템이 대기 중 열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마치 생명체 같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기술로 말합니다. 감정이 아닌 결과로 세상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학생이 됐습니다. 한국이 선생님이고 우리는 배워야 할 사람들이 됐습니다. 베를린 국방부 회의실은 장례식장 같았습니다. K2MI 실전 영상이 도착한 후 소집된 긴급 회의였습니다. 장관을 비롯해 모든 고위 관료들이 참석했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죠.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기술 담당관이 스크린을 켰습니다. 49도 사막에서 12시간 연속 주행하는 K2ME의 모습이 다시 펼쳐졌습니다. 조용한 엔진음, 부드러운 변속, 완벽한 냉각 시스템. 모든 게 우리가 알던 한국 기술과 달랐습니다.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국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파워팩 성능지수, 독일 MTU 대비 100빌 7% 수준입니다. 회의실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냉각 효율은 115%, 변속 반응 속도는 112%입니다. 숫자가 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앞섰다는 걸요. 그때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일시적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테스트 환경이 특수했을 가능성이 있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직도 현실을 부정하고 있다니요. 그리고 정식 나토 시험을 거치지 않았지 않습니까? 기술국장도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표준으로 검증하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장관님!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그들은 이미 유럽보다 앞서 있습니다. 지금도 그걸 부정하시겠습니까? 장관이 저를 째려봤습니다. 차관님 말투가 조금 이상하네요. 순간 제 가슴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게 이상한가요? 우리가 한국을 막으려 했을 때 그들은 우리를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살벌해졌습니다. 차관님, 언제부터 한국 대변인이 되었습니까? 장관의 조롱하는 어조가 제 신경을 긁었습니다. 한국 대변인이요? 저는 일어서서 소리쳤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저는 독일인입니다. 여기 국방부에서 22년을 근무했습니다. 또한 저는 독일 기술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졌다는 걸 압니다. 졌다고요? 네, 졌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졌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졌단 말입니다. 참석자들이 모두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떤 이는 놀라고 어떤 이는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22년간 이 자리에 있으면서 독일 기술을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넘어섰습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장관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차관님, 진정하십시오. 감정적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감정적이라고 하셨습니까? 저는 테이블 위에 분석 보고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게 감정입니까? 수치입니다. 수치. 객관적인 데이터란 말입니다. 그때 외교부 참사관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장관이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서 미사일을 빌려간 상태입니다.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빠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비공식 군사 채널을 통해 한국으로부터 단거리 탄도미사일 50만 발을 긴급 대여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50만 발이나 빌렸다고요? 그렇게 많은 미사일이 한국에 있단 말입니까? 네, 그리고 현재까지 갚지는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장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니 그럼 미국이 한국 무기를 빌렸다는 겁니까? 비공식이지만 사실입니다. 중동 위기 상황에서 긴급히 필요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서 미국에 주려던 무기를 한국은 벌써 보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기술! 기술! 외치던 우리 독일의 상황을 이제 다들 아시겠습니까?
군수국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국이 한국 무기를 쓴다고요? 정말 확실한 겁니까? 외교부 참사관이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정보기관 보고서입니다. 확인해 보시죠. 파일이 돌아가면서 모든 사람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충격, 당황, 굴욕, 온갖 감정이 뒤섞였죠. 이게 정말 사실입니까? 기술국장이 중얼거렸습니다. 미국이 우리한테 묻지도 않고 한국 무기를 썼다는 거군요.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외교부 참사관이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펜타곤 내부 평가 보고서입니다. 한국 미사일의 정확도와 신뢰성이 예상보다 훨씬 높았다는 내용입니다. 장관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미국도 한국 기술을 인정한다는 얘기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미군 일부에서는 한국과의 무기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이제 보이십니까? 세계가 바뀌었어요. 제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무시할 때 미국은 그들과 거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동은 그들을 선택했고 유럽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관이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저희가 놓친 게 더 있습니다. 정보 담당관이 새로운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UAE, 사우디, 카타르 외에도 폴란드, 핀란드, 루마니아에서도 한국 무기 실사를 요청했습니다. 폴란드까지 말입니까? 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정보 담당관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노르웨이에서도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K2 전차가 북극 환경에서도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제 북유럽까지 우리 코앞에서 한국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코, 슬로바키아에서도 비슷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기술국장이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동유럽 전체가 한국으로 기울고 있다는 얘기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독일 무기는 비싸고 복잡한데 한국 무기는 저렴하고 효율적이다라고 하더군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이제 인정하십시오. 우리가 완전히 뒤처졌습니다. 차관님, 너무 성급한 판단 아닙니까? 기술국장이 반박했습니다. 성급하다고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22년 전 제가 처음 이 자리에 왔을 때 한국은 우리 기술을 배우려 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들을 가르쳤죠. 파워팩이 뭔지, 어떻게 만드는지 말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국이 그들한테 무기를 빌리고 중동이 그들을 선택하고 유럽이 그들을 따라하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성급한 판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장관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 우리가 한국한테 굴복하자는 겁니까? 굴복이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앞섰다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겁니다. 어떻게 그들이 우리를 넘어섰는지 말입니다. 회의실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또 다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차관님들, 또 다른 긴급사항입니다. 참모가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영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과 공동개발 가능성을 타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영국까지요? 장관의 목소리가 힘없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파워팩 기술을 프랑스 전차에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제 유럽 전체가 한국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더 있습니다. 참모가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한국과 방산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싶다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스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를린의 하늘이 무거웠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게임이 끝난 후에 게임의 룰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룰을 만들었고 세계가 그 룰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면서 비서관이 들어왔습니다. 장관님, 긴급 전화입니다. 누구에게서 말입니까? 한국 국방부에서입니다.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서 전화를 했다고요? 네, 한국 국방부 차관이 직접 통화를 요청했습니다. 장관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맞습니다. 잠시 후 장관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장관이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한국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제안입니까? 독일이 원한다면 한국 파워팩 기술을 공유할 수 있다. 대신 공정한 기술 교환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정적에 빠졌습니다. 이제 입장이 완전히 바뀐 거였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기술을 나눠주겠다고 제안한 거죠. 장관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하죠? 저는 22년 만에 처음으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들에게서 말입니다. 우리가 선생님이었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학생이 될 차례입니다. 그날 회의는 아무런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요. 독일의 자존심이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순간이기도 했죠. 한국이 만든 새로운 시대 말입니다. 차관님, 장관님이 찾으십니다. 사장 회의가 끝난 다음 날 아침 비서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미국 미사일 건에 대해 정확한 조사를 하라고 하십니다. 저는 장관실로 향했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터진 폭탄 같은 소식 때문에 밤새 잠을 못 잔 게 분명했죠. 차관님, 어서 오십시오. 장관의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진하게 자리 잡고 있었죠. 어제 나온 미국 미사일 빌림 사건 말입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미국이 정말 한국 무기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도 한국과 어떤 거래를 하고 있는지 모든 걸 파악해야 합니다. 장관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더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진짜 능력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클지도 모르거든요. 저는 즉시 정보기관에 연락했습니다. 미국 한국 간 무기 거래 관련 모든 자료를 수집해 주십시오. 공식, 비공식 가리지 말고 말입니다. 3일 후 충격적인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차관님, 미국 한국 무기 거래 관련 조사 결과입니다. 정보 담당관이 두꺼운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트럼프 미사일 건은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현재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심각한 포탄 부족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정보 담당관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미국과 EU 전체 보유 155mm 포탄 재고가 약 100만 발 수준밖에 안 남았습니다. 100만 발이라고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나토 전체 재고가 거의 바닥난 겁니다. 저는 그 숫자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세계 최강 서방 연합이 포탄 부족이라니요.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국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것도 비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서 말입니다. 한국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십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며칠 전에 요청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답변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50만 발 즉시 출고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50만 발을 즉시 말입니까? 네, 그것도 AI 자동화 물류 시스템으로 20분 내에 처리 완료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20분 만에 50만 발을 출고한다는 게 말이 됐나요? 그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한국 측에서 증거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직접 보시죠. 정보 담당관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스크린에 나타난 장면을 보는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거대한 지하 벙커 안에서 수십 대의 로봇팔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자동 컨베이어가 끝없이 돌아가며 포탄들을 운반하고 있었죠. 이건 완전 자동화 시스템이군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거의 개입하지 않습니다. AI가 모든 과정을 제어하고 있습니다. 화면 속에서 로봇들이 정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포탄을 집어 올리고 자동으로 검사하고 포장하고 운송용 컨테이너에 싣는 모든 과정이 기계적으로 완벽했죠. 미국에서 실사단을 파견했다고 합니다. 실사단 말입니까? 네, 펜타곤에서 직접 보낸 기술진들입니다. 그들의 반응이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정보 담당관이 메모를 꺼냈습니다. 유린 이런 시스템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펜타곤 조달청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건 단순한 탄약 공장이 아니라 미래형 전략 무기 시설이다. 우리가 10년 후에나 가능할 기술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로봇들이 24시간 쉬지 않고 움직이고 컨베이어 벨트가 끝없이 돌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또 무엇입니까? 50만 발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의 실제 재고가 300만 발 이상이라고 합니다. 300만 발이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EU 전체 재고의 3배를 한국 혼자 가지고 있다는 얘기였거든요. 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생산 능력입니다. 정보 담당관이 새로운 자료를 펼쳤습니다.
연간 생산량이 240만 발입니다. 유지 보수형 재배치까지 완전 자동화되어 있고요. 240만 발이라고요? 1년에 말입니까? 네, 그것도 3교대로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AI가 세계 분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필요량을 미리 예측하고 생산량을 자동 조절합니다. 이건 단순한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전략 정보 시스템과 연결된 미래형 무기 생산 기지였죠. 저는 놀랐습니다. 미군 전략사령부에서 이 시설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정보 담당관이 펜타곤 보고서를 읽어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탄약 생산 시설이 아니라 전략 예비 무기 체계다. 한국은 전쟁을 일으키려는 게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려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더 자세한 분석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차관님, 한국의 K9 자주포 관련 충격적인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시뮬레이션입니까? 한국이 보유한 K9 자주포 3,300문이 모두 가동될 경우의 화력 분석입니다. 새로운 화면이 떴습니다. 한반도 지도 위에 3,300개의 빨간 점들이 표시되어 있었죠. 3,300문이 동시에 사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45일간 풀가동할 경우 300만 발 전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루 약 6만 7천 발입니다. 40m 간격으로 사격하면 서울이나 베를린 같은 대도시를 통째로 사격망으로 덮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저는 그 규모에 압도됐습니다. 이건 전략 무기 수준이었습니다. 펜타곤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재래식 무기로 핵무기급 억지력을 만든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때 더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차관님, 미국에서 새로운 제안을 해왔습니다. 무슨 제안입니까? 미국 국방부에서 한국의 이 시스템을 나토 대신 태평양 전략창고로 삼고 싶다고 했습니다. 태평양 전략창고 말입니까? 네,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예비 탄약 기지로 한국을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미국이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완전히 인정한다는 얘기였습니다. 미국 국방장관의 공식 발언도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은 이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다. 그들의 생산 능력과 기술력 없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이렇게 평가한다니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발언이 있었습니다. 또 무엇입니까? 앞으로 미군의 탄약 보급은 한국 시스템을 기준으로 재편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미군조차 한국에 의존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때 추가 영상이 전송됐습니다. 차관님, 한국 벙커 내부 상세 영상입니다. 화면에는 더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지하 5층 규모의 거대한 공간에 수백 대의 로봇이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저 시설의 보안 수준은 어떻습니까? 핵 공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그리고 해킹 방지를 위해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독립 네트워크를 사용합니다. 독립 네트워크라고 하십니까? 물리적으로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는 자체 시스템입니다. 해킹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죠. 미국 사이버 사령부에서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군사시설 중 하나다. 미국도 이 정도 보안 수준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하는 동안 그들은 이미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요? 차관님, 독일 반응도 들어왔습니다. 우리 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베를린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주제는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 방안 검토입니다. 몇 달 전만 해도 한국을 막으려 했는데 이제는 협력하려고 하다니요. 그리고 한국 측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무슨 메시지입니까? 독일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과거 독일이 우리를 도와준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독일을 도울 차례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22년 전 제가 한국에 기술을 가르쳐 줬을 때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제 한국이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장관에게 보고하러 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50만 발을 요청했을 때 한국은 그저 몇 시까지? 라고 되물었다는 걸요. AI가 움직이고 로봇이 쌓고 탄약은 말없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된 국가는 말이 없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미사일보다 무서운 억지력이었습니다. 전쟁을 멈추게 하는 물량의 언어였죠. 그들은 무기를 말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이 대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막으려 했을 때
한국은 3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세계의 무기고가 됐습니다. 차관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오장 보고를 마친 다음 날 장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무엇을 확인하시겠다는 건가요? 폴란드에서 차세대 주력 전차 입찰이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직접 참여해서 실제 경쟁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장관님, 그건 위험합니다. 위험하다고요? 네, 한국도 그 입찰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질 게 뻔합니다. 장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차관님, 우리가 아직 싸워보지도 않고 포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모든 분석 결과가 분석은 분석일 뿐입니다. 실제 입찰에서 어떻게 될지는 해봐야 알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미 결과가 뻔한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기술진과 함께 말이에요. 장관님, 결정했습니다. 차관님이 폴란드 입찰 참관 단장으로 가세요. 일주일 후 저는 바르샤바에 도착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에서 주관하는 차세대 주력 전차 입찰 현장이었죠. 차관님 참여 업체 목록입니다. 수행원이 건넨 자료를 보는 순간 제 예상이 맞았음을 확인했습니다. 독일 라인메탈, 미국 제너럴 다이내믹스, 그리고 한국 현대로템. 한국 팀은 언제 도착했나요? 어제 도착했습니다. 이미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마쳤다고 하더군요. 입찰 첫날, 폴란드 국방부 회의실에서 각국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우리 차례였습니다. 독일 러파드 2A 베이리의 우수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인메탈 기술진이 자신만만하게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120mm 활강포, MTU 1500마력 엔진, 최첨단 화력 통제 시스템. 폴란드 관계자들이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나쁘지 않은 반응이었죠. 가격은 대당 800만 달러, 납기는 첫 인도까지 36개월입니다. 미국 팀의 프레젠테이션도 비슷했습니다. M1A2 에이브람스의 검증된 성능을 강조했죠. 대당 900만 달러, 납기 42개월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팀 차례가 왔습니다. 한국 현대로템 대표가 일어섰습니다. K2PL 전차를 소개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자마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120mm 활강포는 기본이고 한국산 1500마력 파워팩을 탑재했습니다. 저는 한국산 파워팩이라는 말에 주목했습니다. 더 이상 독일 기술이 아니었던 거죠. 특히 주목할 점은 능동형 방어 시스템입니다. 화면에 놀라운 영상이 펼쳐졌습니다. 날아오는 대전차 미사일을 전차가 자동으로 요격하는 장면이었죠. 하드킬 능동 방어 시스템으로 RPG부터 대전차 미사일까지 모두 요격 가능합니다. 폴란드 장성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만의 기술입니다. 화면에 K2PL이 물속을 건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4.1m 잠수도하 가능합니다. 다리가 없어도 강을 건널 수 있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건 다른 전차들이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폴란드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대당 550만 달러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보다 250만 달러나 저렴했거든요. 납기는 어떻게 됩니까? 첫 인도까지 18개월입니다. 이번엔 미국 팀이 놀랐습니다. 그들보다 2배나 빨랐거든요. 정말 18개월이 가능한가요? 이미 생산 라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약 즉시 생산 시작 가능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휴식 시간에 저는 우리 기술진과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경쟁이 안 됩니다. 기술진장이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가격, 성능, 납기 모든 면에서 밀립니다. 특히 능동 방어 시스템은 우리가 없는 기술이에요. 다음 날 실제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폴란드 군 훈련장에서 각국 전차들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먼저 기동성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레오파드 2A 팔이 먼저 달렸습니다. 나쁘지 않은 성능이었죠. M1A2 에이브람스도 비슷했습니다. 마지막으로 K2PL 차례였습니다. 엔진이 시동되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소리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부드럽고 조용한 엔진음이었습니다. 마치 고급 승용차 같았죠. K2PL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속력이 압도적이었어요. 저건 정말 전차가 맞나요? 폴란드 장교 한 명이 중얼거렸습니다. 속도뿐만 아니라 선회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급커브를 돌 때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죠. 다음은 화력 테스트입니다. 1000m 거리의 표적을 향해 각 전차가 사격했습니다. 러파드는 3발 중 2발 명중했습니다.
에이브람스는 3발 중 2발 명중했습니다. K2PL은 3발 모두 정확히 명중시켰습니다. 어떻게 100% 명중이 가능하죠? 폴란드 포병 장교가 물었습니다. 한국산 화력 통제 시스템입니다. AI가 바람, 온도, 습도를 모두 계산해서 자동 조준합니다. 한국 기술진이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충격적인 시연이 벌어졌습니다. 능동방어 시스템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K2P를 향해 RPG가 발사됐습니다. 순간 전차에서 무언가가 발사되면서 RPG를 공중에서 격추시켰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폴란드 장성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시연이 끝나고 폴란드 국방장관이 발표했습니다. 충분히 검토한 결과 폴란드는 한국의 K2PL 전차를 선택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선택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장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첫째, 성능이 가장 우수합니다. 특히 능동방어 시스템은 폴란드군에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둘째, 가격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전차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셋째, 납기가 가장 빠릅니다. 빠른 전력 증강이 필요한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쟁이었죠. 한국은 고객이 원하는 모든 것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더 좋은 성능, 더 저렴한 가격, 더 빠른 납기, 그리고 더 나은 서비스까지. 계약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한국 대표가 물었습니다. 1차로 100과 80대, 향후 총 500대까지 도입할 예정입니다. 500대, 약 27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었습니다.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장관에게 전화했습니다. 장관님, 예상대로 한국이 선택됐습니다. 그렇군요. 장관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제가 미리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질 게 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인정하셔야 합니다. 한국이 우리를 완전히 앞섰다는 걸 말입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차관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뒤처졌네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22년 전 제가 한국의 기술을 가르쳐 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이 우리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실전에서 명확한 결과로 말이죠. 폴란드 입찰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죠. 이제 전 세계가 폴란드의 선택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 더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선택할 거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로 끝났습니다. 한국이 만든 새로운 시대에서 우리는 관객이 됐습니다. 장관님, 폴란드 입찰 결과를 보고 드리러 왔습니다. 베를린에 돌아온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장관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예상대로 한국이 선택됐습니다. 장관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500대 전량 계약이 한국으로 넘어갔습니다. 27억 달러 규모죠. 27억 달러. 장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이겼나요? 모든 면에서 압도적이었습니다. 가격은 우리보다 250만 달러 저렴하고 성능은 훨씬 우수했습니다. 저는 폴란드에서 목격한 장면들을 생생하게 설명했습니다. 특히 능동방어 시스템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날아오는 미사일을 전차가 스스로 요격하더군요. 그런 기술이 있다고요? 네, 그리고 4.1m 잠수도하도 가능합니다. 다리가 없어도 강을 건드는 거죠. 장관이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뒤처진 거군요. 그때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장관님, 긴급사항입니다. 무슨 일인가요? 우크라이나에서 중대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한국 무기들이 실전에 투입됐어요. 저와 장관은 동시에 놀랐습니다. 한국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있다고요? 네, 폴란드가 계약 체결 즉시 자국 보유분 일부를 우크라이나에 긴급 지원했습니다. 이건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무기들이 투입됐나요? K9 자주포 18문, K2 전차 12대, 그리고 천궁 방공 시스템 2개 포대입니다. 30분 후 긴급 상황실에 모든 고위 관료들이 모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정보 담당관이 대형 스크린을 켰습니다. 어제 새벽부터 한국 무기들이 실전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 지도가 떴습니다. 먼저 K9 자주포의 활약상을 보시죠.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K9 자주포가 연속으로 포를 쏘고 있었습니다. 명중률이 어느 정도인가요? 98%입니다.
러시아군 진지 50개 중 409개를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자동 재장전 시스템 때문에 사격 속도가 기존보다 30% 빨라졌습니다. 화면 속에서 K9이 쉬지 않고 포를 쏘고 있었습니다. 마치 기계처럼 정확하고 빨랐죠. 러시아군 반응은 어떤가요? 완전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확도와 속도는 처음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더 놀라운 영상이 나왔습니다. 이번엔 K2 전차입니다. 화면에 K2 전차가 러시아군 진지를 향해 돌진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저기서 러시아군이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정말로 K2를 향해 미사일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K2에서 무언가가 발사되면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공중에서 격추시켰습니다. 저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기술국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능동 방어 시스템입니다. 폴란드에서 시험 본 그 기술이죠. 저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실전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작동할 줄은 몰랐습니다.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K2가 러시아군 T-72 전차와 교전하는 장면이었습니다. K2의 120mm 포가 T-72를 한 방에 격파시켰습니다. 러시아군 전차들이 완전히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K2의 화력 통제 시스템이 너무 정확해서 러시아군이 근접조차 못하고 있어요. 그때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천공 방공 시스템입니다. 화면에 러시아군 미사일들이 우크라이나 도시를 향해 날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천공 시스템에서 요격 미사일들이 발사됐습니다. 10발 발사됐습니다. 하나씩 러시아 미사일들이 격추되기 시작했습니다. 9발 요격 성공, 10발 모두 요격 성공입니다. 회의실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100% 요격률이라고요? 네, 천공 시스템은 지금까지 발사된 러시아 미사일 사뷸랴글바를 모두 격추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성능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이었죠. 현재 전선 상황은 어떻습니까? 러시아군이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무기들 때문에 공격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정보 담당관이 실시간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특히 K9 자주포의 정확한 포격 때문에 러시아군 포병대가 거의 무력화됐습니다. 그리고 천공 시스템 때문에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이 완전히 차단됐고요. 이제 전쟁 양상이 완전히 바뀐 거였습니다. 그때 더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보도하고 있나요? CNN에서 한국 무기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게임 체인저가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BBC는 21세기 전쟁의 새로운 표준을 한국이 제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한국 무기의 위력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국방장관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한국 무기 시스템의 우수성이 실전에서 완벽하게 증명됐다. 프랑스도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미래 전쟁의 비전이다라고 평가했어요. 이제 유럽 전체가 한국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더 결정적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러시아가 협상 테이블에 나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러시아 국방부에서 현재 상황에서는 군사적 해결이 어렵다고 인정했습니다. 한국 무기들 때문에 러시아가 항복한 거군요. 저는 그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한국 무기가 전쟁을 끝낸 거였습니다. 전 세계 반응이 어떤가요? 모든 나라가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보 담당관이 새로운 자료를 펼쳤습니다. 독일을 제외한 나토 모든 회원국이 한국에 무기 도입 문의를 했습니다. 독일을 제외하고요? 네, 우리만 빼고 모든 나라가 한국과 접촉했어요. 저는 그때 처절한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고립됐다는 걸요? 아시아 국가들은 어떤가요?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모두 한국과 방산 협력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중동은 말할 것도 없고 남미에서도 문의가 쏟아지고 있어요.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장관에게 마지막 보고를 했습니다. 장관님, 이제 정말로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무엇을 인정하라는 건가요? 한국이 우리를 완전히 넘어섰다는 걸요. 장관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폴란드 입찰에서의 패배는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실전에서까지 그들의 우수성이 증명됐어요.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 무기의 위력을 봤습니다. 이제 모든 나라가 한국을 선택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한국에게 배워야 합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날 이후 독일의 자존심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한국 무기가 실전에서 보여준 압도적 성과는 단순한 성능 증명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죠. 러시아를 굴복시키고 전쟁을 끝낸 것은 한국의 기술이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인정했습니다. 21세기 전쟁의 기준은 한국이라는 걸요? 우리는 그 기준을 따라가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차관님, 세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 무기로 종료된 지 3개월 후 정보 담당관이 충격적인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나요?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GDS 2022 국제방산박람회에서 한국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제목만 봐도 상황이 어떤지 알 수 있었죠. Global Defense Summit 2026년 Korea takes center stage. 한국 부스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전체 박람회장의 35%를 차지합니다. 87개 참가국 중 압도적으로 가장 큰 규모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정보 담당관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52개국이 한국과 무기 도입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2개국? 전체 참가국의 60%가 한국을 찾고 있었습니다. 장관님께서 직접 확인해 보시겠다고 하십니다. 장관님이 직접요? 네,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일주일 후 저는 장관과 함께 아부다비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박람회장으로 향하는 길에 우리는 말을 잃었습니다. 도시 곳곳에 한국 방산업체들의 광고판이 걸려 있었거든요. Made in Korea, protecting the world. K-Defense, the future is here. Trust Korean technology. 박람회장에 도착한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입구에 거대한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고 그 아래로는 각국 대표단들이 긴 줄을 서서 한국 부스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 줄이 뭔가요? 한국 부스 입장 대기줄입니다.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어요. 안내원의 말에 장관과 저는 동시에 놀랐습니다. 예약제라고요? 네, 워낙 많은 국가가 몰려서 시간제로 입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VIP 통로로 한국 부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완전히 압도됐습니다. 박람회장 중앙을 완전히 장악한 한국 부스에는 실물 K2ME 전차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K9 천동 자주포, 청공투 방공 시스템, 천무 다연장 로켓까지. 이건 박람회가 아니라 한국 무기 전시장이네요. 장관이 중얼거렸습니다. 한쪽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실전 영상이 대형 스크린으로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98% 명중률, 100% 요격률, 0% 피해율. 화면에 떠오르는 숫자들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차관이 한국 관계자와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었던 거죠. 미국도 한국에서 무기를 구매하려는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한국 무기의 성과를 본 후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쪽에서는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대표단이 모여서 한국 무기 카탈로그를 열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저기 독일 제외하고 나토 주요국들이 다 와 있네요. 장관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우리만 빠진 거군요. 그때 더 충격적인 광경을 봤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직접 한국 부스를 방문한 거였습니다. 왕세자가 직접 왔다고요? 네, 어제 도착해서 2시간 동안 한국 무기들을 직접 검문했어요. 그리고 즉석에서 200억 달러 규모의 방산 협력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200억 달러.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습니다. 우리는 부스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곳곳에서 각국 대표들이 한국 관계자들과 열띤 상담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등 동유럽 국가들이 집단으로 와서 협상하고 있었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저기 호주 국방장관도 보이네요. 일본 방위성 간부들도 와 있어요. 이제 아시아 전체가 한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 부스 한쪽에 걸린 플래카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Peace through superior technology. 우수한 기술을 통한 평화, 강렬한 메시지였습니다. 그 옆에는 또 다른 문구가 있었습니다. Korea doesn't sell weapons.
Korea sells trust. 한국은 무기를 팔지 않습니다. 한국은 신뢰를 팝니다. 저는 그 문구를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콜 차관님이신가요? 돌아보니 김상현 박사였습니다. 창원에서 만났던 그 젊은 엔지니어가 이제 한국 방산업계의 거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 박사님, 이렇게 다시 뵙다니. 차관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의 눈빛에 자신감과 여유가 넘쳤습니다. 차관님이 그때 해주신 말씀 기억하세요? 언젠가는 독자 기술로 세계 시장에 나가게 될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격려 차원에서 한 말이었는데, 하지만 우리는 그 말을 진짜로 만들었어요. 김 박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차관님께 도움을 드릴 차례인 것 같네요. 도움이라니요? 독일도 언제든 환영합니다. 함께 더 좋은 기술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의 말에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박람 회장의 특별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UN 사무총장이 한국 부스를 공식 방문한 것입니다. UN 사무총장이 직접 왔다고요? 네, 한국 방산기술이 세계 평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한다는 공식 발언을 하러 왔어요. 사무총장이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료시킴으로써 세계 평화에 결정적 기여를 했습니다. 박람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평화를 만드는 도구입니다. 유엔은 한국을 평화기술 선도국으로 공식 인정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든 참가국 대표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저와 장관도 어쩔 수 없이 박수를 쳤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 더 놀라운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한국형 방위 모델 확산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유엔 평화구축위원회 위원장이 나와서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분쟁 지역에 한국의 방어 기술을 보급하여 평화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제 유엔까지 한국 기술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람회 공식 만찬에서 더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K-Defense Alliance 창설을 발표합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국 방산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국제 안보 협력체를 만들겠습니다. 현재 34개국이 참여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34개국. 이건 새로운 군사동맹의 탄생이었습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한 말이죠. 만찬이 끝나고 저는 혼자 박람회장을 둘러봤습니다. 곳곳에 한국 무기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각국 대표들이 여전히 열띤 상담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문득 옛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창원 공장에서 만난 젊은 엔지니어들이 이렇게 세계를 바꿀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들이 꿈꾸던 미래가 현실이 된 거였습니다. 다음 날 베를린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장관이 말했습니다. 차관님, 이제 정말로 인정해야겠습니다. 무엇을 인정하시겠다는 건가요? 한국이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었다는 걸요? 장관의 목소리에 체념이 아닌 감탄이 묻어났습니다. 그들은 무기로 세계를 위협한 게 아니라 기술로 세계를 설득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모든 나라가 자발적으로 한국을 따르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2년 전 제가 한국에 갔을 때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할 수 있어요. 한국이 21세기의 새로운 기준이라는 걸요. 독일에 도착해서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며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무기는 단순한 철이 아니다. 그것은 기술이고 자존심이고 그리고 미래다. 그들의 무기엔 정신이 깃들어 있었다.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했다. 처음엔 단순한 훈련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전시회였다. 한국의 기술을 향한 우리는 팔지 못했지만 그들은 만들어버렸다. 그것도 우리보다 더 뛰어나게. 지금 전 세계는 한국을 바라보고 있다. 독일은 놓쳤고 나는 경고했다. 마지막 문장을 쓰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새로운 시대가 완전히 시작됐다는 걸요. 이제 전 세계 곳곳에 한국 무기가 평화를 지키고 있습니다. K2 전차가 유럽 평원을 달리고 K9 자주포가 중동 사막을 지키고 천공 시스템이 아시아 하늘을 보호하고 있죠. 그리고 그 모든 곳에서 한국의 기술이 전쟁을 막고 평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총성이 아닌 기술로 세계를 설득했습니다. 기술은 국경을 넘고 신뢰는 전장을 막았습니다. 한국은 그 둘을 동시에 이룬 나라였습니다. 나는 한국을 분석하러 갔지만 지금은 배우고 싶습니다. 그날 이후 내 인생에서
Made in Korea는 단순한 문장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가능성의 증명이자 꿈의 실현이었습니다.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것은 무기가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배우고 빌려야 할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이 만든 이 새로운 세계에서 평화는 더 이상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것이라는 걸요. 기술이 만든 평화, 신뢰가 지킨 세계. 그것이 한국이 우리에게 선물한 미래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